다정함을 지양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디폴트 값이 다정함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꼴불견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쓰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명구라고 하고요. 이번에 임지은 작가님이 저희 5번째 게스트로 오셨어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고 저희 인터뷰 진행지 순서에 맞춰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서울에서 3월에 출생한 작가 임지은이고, 첫 책으로는 연중무의 사랑을 단독으로 냈고, 그리고 최근에 헤아림의 조각들이라는 저서를 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형식 없는 간단한 스몰 토크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네. 그 전에는 막 MBTI도 여쭤보고 했는데 식상해져가지고. 식상해졌다. 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독특하게 가겠다. 네, 그래서 요즘 작가님을 웃게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질문으로 여쭤봤거든요. 강아지가 엄마 집에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강아지 생각밖에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약간 개랑 살면 안 되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느낀 게, 개의 환심을 사려고 되게 노력하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정말 쉬지 않고. 그래서 3일 동안 일할 거를 챙겨서 갔는데 3일 동안 일은 한자도 안 하고 만지고 산책하고 밥 주고 간식 주고 말도 걸고 네, 저를 요즘 아주 웃게 하는. 근데 환심을 산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이게 진짜 제가 약간 애들이랑도 좀 잘 놀아주는 스타일 같긴 한데, 개의 환심을 되려면 저도 개가 되어야 돼요. 장난감을 손으로 놀아줄 때도 있지만 같이 물고 뛸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걔가 진짜 좋아해요. 그 개들이 좋으면 그 소리 내거든요, 물고. 그럼 같이 한쪽 나머지를 물고 나도 그 소리를 내면 걔가 진짜 좋아해요. 같이 디깅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개처럼?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웃게, 저도 헛웃음도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되게 환심을 많이 사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다가 갑자기 앉아서 글을 쓰려고 하니 모두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걔를 나는 기르면 안 되겠다. 나는 약간.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요즘 작가님의 최대 관심사. 최대 관심사. 네. 책이 나온 지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어디까지 뻗어 나가는가도 아직까지는 관심사 안에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번에는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강아지랑 놀아주는 일을 새로 뭔가 일을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 다음 책은 또 무엇을 쓸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약간 충전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강아지랑 노는 이야기를. 강아지랑 놀기가 바빠서 쓸 수가 없는. 이런 거 쓸 수는 없잖아요. 개처럼 논다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그러기에 아직 우리 호두가 너무 한 살이어가지고.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제가 어떤 작가님들 느낌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조지 오웰도 노숙인에 대해서 쓰기 위해 노숙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걔 이야기를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걔와 놀아주기 위해 기꺼이 걔가 된 작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 최대 관심사는 늙기 싫다였어요. 저 봤어요. 아니, 왜? 90년생이어가지고 저도. 아니 근데 저는 저보다 이런 말 되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되게 어리신 줄 알았어요. 실물 보고. 그래서 이 바르신 게 효과가 있었다. 근데 진짜로 이게 3자가 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늙기 싫다라는 다짐으로 열심히 안티에이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그 흰머리가 그렇게 책 쓸 때 진짜 매주 흰머리를 같은 곳에서 뽑으면서 되게 슬프더라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감출 수 없는. 지금은 같은 곳에서만 나지만 이제 사방에서 나면은 이제 다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지 않았다. 가고 있다. 근데 저보다 훨씬 이게 느낌이 어려 보이신다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희 지금 만약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를 보면 저희 둘이 놀고 있네.
그때 적었던 것처럼 여전히 다시 건강을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 게 따로 있나요? 엄청 신경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요가를 일주일에 그래도 많으면 한 5번? 보통은 3-4번 정도는 요가를 꼭 하고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건 몇 년째 해오고 있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비건을 엄청 제가 시도를 했었다가 지금은 지향 정도만 하고 사실 근데 그게 되게 한번 시도를 해본 게 너무 큰 의미가 있었던 게 이제 약간 식이습성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정제식품 자체를 되게 많이 줄이게 돼서 기본적으로 식단을 먹었을 때 되게 이제 약간 탄단지나 약간 정제가 좀 덜 된 그런 거 위주로 먹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못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엉덩이 근육이 너무 없으면 앉아서 계속 쓰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그 황정은 작가님이 엄청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플랭크 뭐 몇 분, 커트 몇 분 뭐 이런 식으로 딱 쓰신 거를 보면서 황정은 작가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나 따위가?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팬심이 진짜 저를 약간 혼냈다. 너 따위가 지금 황정은 작가님도 이러시는데 정신 차려. 약간 그렇게 된 것도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애송이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자. 약간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쭉 글을 쓰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네요. 그쵸. 이게 사실 그리고 글뿐 아니라 뭘 해도 운동이 안 되면은 좀 힘든 것도 있고 사실 할머니가 제가 이번에 책 내기 직전에 제 생일쯤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요양원을 엄청 지금 한 1년 넘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된 어떤 풍경들이 있어서 나이가 드는 일이랑 몸이 쇠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엄청 많이 했고 왜냐면은 허벅지 근육이 빠지는 것과 사람 죽음이 되게 가까워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약간 좀 더 열심히 하게 된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도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프면 아마 필연적으로 제가 개입을 하게 될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때 저까지 허약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요즘 작가님을 찡그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데 왜냐면 책에서 작가님은 굉장히 나는 싫은 게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맞아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렇다면 유독 요즘 작가님을 찡그리게 하는 건 무엇일까? 딱 질문 드려보고 싶어졌어요. 진행자님은 어떤 걸?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 드린 것처럼 그 쓰레기들. 쓰레기들. 이거 되게 다의적으로 읽히네요. 그쵸. 저- 다의적인 쓰레기들 약간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전 그거 싫어해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지. 이거는 사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라는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들 중에 인상을 찡그리지 않게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뭔가 찡그리게 만드는 걸 물어보셨을 때는 그런 어떤 광경들을 볼 때 뭔가 되게 좀 뭐래? 약간 이렇게 되는 저도 모르게 약간 표정 약간 잘 못 관리해가지고 사람을 자주 만나시는 일을 일단 먼저 하시잖아요. 트레바리에서. 네. 그럴 때도 그런 인상이 트레바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좀 안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대체적으로 좀 의견을 타인을 찌푸리게 만들 것을 잘 안 꺼내세요, 탁자 위로. 대체적으로 제가 겪으신 분들은 그랬고 트레바리 슬로건은 뭐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한테 제가 내세우는 슬로건은 항상 말하면서 생각해라. 거기 오시는 분들의 경향 때문이에요. 경향 자체가 타인에게 얘기를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리고 보통 직장을 다니다 보면은 다들 생각을 하고 말을 뱉는 게 되게 습관이 많이 되어 있고 독서 경험이 높으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서 여기서는 만약에 그런 좀 무서운 의견이 나와도 괜찮다, 안전지대다 말하면서 우선 구체화를 해야 이제 자기한테 자기 언어로 남기 때문에 무조건 뱉으면서 생각을 해라. 분명 뱉으면서 생각이 구체화되는 게 있다라고 하고서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평론가처럼 마치 평론을 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죽고 보고 싶다. 평론가는 아니지만 네. 평론하듯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애정하는 배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근데 이런 걸 근데 배우는 아무래도 저는 천호희 배우님 너무 좋아하고 정말 너무 말하면서 혼자
선우희 배우님 언제부터 좋아하셨죠? 저 한공주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크게 내용을 모르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이제 딥하게 들어갔을 때 약간 충격을 받고 이게 괜찮나? 저 배우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틀어놓는 그 드라마 중 하나가 멜로가 책이거든요. 멜체 미쳤죠. 멜체 미쳤어요. 멜체 너무 좋아. 멜체 같은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나오는 것도 정말 이런 말 뭐하지만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저는 한공주에서도 사실 어떤 지점에서 되게 사랑스러웠거든요. 피해자답게만 나오지 않은 영화여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얼굴이 너무 저한테 잔상이 되게 많이 남는데 그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의 생애는 굉장히 뭔가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해주는 그런 모먼트들이어서 연기해 주실 때 너무너무 좋았다. 근데 그거와 또 별개로 멜체는 다른 의미로 이렇게 사랑스러웠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약간 이런 의미의 사랑스러움이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것 중에 다정한 것이 있을 뿐이다. 여기 저한테 주신 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살아남은 것 중에 다정한 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맞아요. 다정한 인간이 더 일찍 소멸해버릴 것 같다고. 너무 타노스적 세계관 아니에요? 여쭤보고 싶어서. 다정한 것들 소멸될 뿐이라니. 너무하잖아요. 진짜 너무 이거 혼자 읽으면서 약간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분 아주 되게 마음속에 타노스를 품고 사시는. 저는 이걸 고르자면은 사실 저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살아남은 것 중에 다정한 게 어쩌다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지하는 방식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정한 것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건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을 때 나오는 삶의 태도가 다정함을 지지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고른다면 다정한 것이 살아남았다를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고를 것 같습니다. 발단님은 그 다정함과 비슷한 결을 가진 인간 군상이 되시길 지향하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의 동거인은 저한테 그 온정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정말 좀 심각하게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느낄 정도로 타인을 되게 많이 챙기는 분들이세요. 그분들 아래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좀 타인한테로 시선이 치우쳐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다정함을 지양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소리 같은데 제가 거기로 쏠려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엄청나게 다정하다는 거 뭐야? 약간. 근데 이제 다정함의 정의에 따라 다를 것 같지만 만약 다정함이라는 것이 타인에게로 향해 있는 시선이라고 치면은 저는 확실히 좀 저의 한정돼서는 좀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남 생각을 하거나 뭔가 참견을 하거나 무언가 이 사람한테 좋은 기억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거나 하다못해 걔랑 놀아도 걔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거나 그 타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저희 부모님한테서 배우고 자란 거라서 그것의 장점을 알지만 그것의 단점 말해주신 것도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분명히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도 있지만 저를 소진시키는 것도 있어서 저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과하게 다정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모아서 걔랑 걔처럼 노는 거죠. 이게 대답이 좀 이상한데 이게 만약 다정함이라면 다정함을 지향하는 걸 거고 네. 타인과 되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다정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향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 다정함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이야기가 나눠보고 싶어졌어요. 네. 다정함을 지양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디폴트 값이 다정함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꼴불견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정함을 지향하시는 이유가 조금은 더 나를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네요. 나를도 있긴 한데 다정함의 정의가 너무 다
달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다정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태도로만 살려고 하는 건 지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첫 번째로는 여자로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여성으로 살면 그런 거를 되게 요구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조금만 뭔가 어긋나게 행동해도 뭔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남자 사람이 했을 때는 안 그랬으면서? 약간 이럴 때가 많기도 하고, 그것도 그런데 다정하기만 한 말로 되게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하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만약에 진짜 제가 저 사람한테 정말 이게 이멀전시라고 사인을 줘야 되는데 그 순간 다정하면 안 가잖아요. 그게 보기 좋아 보이는 태도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타인을 위해서라는 지점에서는 다정함을 지향하는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생각했었을 때 나는 저 친구가 오래됐고 저 친구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을 하고 저 친구의 마음이 상하더라도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글쓰기를 할 때도 좀 비슷한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거든요. 어떤 책을 쓸 때 내용이 되게 예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하려고 그러면 못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는 그렇게만 썼을 때 도달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정한 것처럼만 보이는 태도를 지향한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것이 내 나름의 다정함이다. 괜찮은데요? 엄청 우문현답이었어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문현답을 의도한 거였어요. 제가 점심 안 먹고 바로 왔거든요. 일하고 어떡해. 카페에서. 저 초코바 있을 거예요. 초코바 드릴까요? 초코바 드실래요? 초코바 있을걸요?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중간에 움직여도 괜찮나? 이거 약간 부숴보는데 제가 왜냐면 아까 엉덩이로 뭉갰거든요. 근데 맛에는 문제 없어요. 이거 인터뷰하면서 이것도 처음이긴 한데 제가 너무 지금 꼬르륵거리는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니야. 인간적인 겁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약간 가방마다 이런 거를 하나씩 넣어놓거든요. 배가 고프면 집중을 못했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는 얘기라. 우선 좀 드시면서 이걸 좀 충전하세요. 당이 이제 빠버립니다.